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썸네일 보셨죠? 정말 충격적인 사진입니다. 초대형 수송기 C-17 수송기가 빌딩 숲 사이를 그냥 고개 비행을 하면서 비행을 했는데 이게 9.11 테러가 아니고 그냥 공군에서 행사를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호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행사랍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와 합동 전투를 하게 될 무인 전투기, 이거를 아주 긴 다큐멘터리로 완전히 그냥 낱낱이 공개를 했는데, 오트 호크닉이죠. 이거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수호이 57 전투기와 연동해서 운용하는 무인 전투기 S-70 오토트닉의 세부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유인 전투기 수준의 엄청난 덩치에 내부 무장창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방부 관영 선전 매체인 TV 즈베즈다를 통해 수호이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 S-70 오토트닉을 현지 시각 10월 5일 전격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무려 39분에 달하는 러닝타임의 홍보 영상을 통해 S-70의 생산 라인부터 주요부 클로즈업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를 통해 대부분 그동안 정보가 베일에 쌓여 있었던 S-70의 정보가 처음으로 외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S-70은 날개 폭이 무려 20m에 달하고 자체 중량만 20톤의 대형 무인기인데요. 수호이 측은 여기에 별도로 연료 최소 2톤 이상의 내부 무장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이 무인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FA-18보다 무거운 30톤 이상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AL-41F 엔진과 기수 전방의 전자광학 센서, 수호이 57과의 유무인 연동작전 개념 등이 언급됐는데요. 이 전투기는 지상 공격은 물론 수호이 57 전투기 또는 조기 경보기와 데이터 링크로 연동해서 유인 전투기 편대 전방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공중전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세대의 S-70 시제기를 제작해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무인 전투기가 소형화된 서방 세계의 로열 윙맨들과 비교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 우위를 접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야, 여기 뭐 이렇게 쾅쾅 뛰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다 동영상 캡처한 건데요. 이런 뭐 아주 39분짜리 다큐멘터리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부 무장창 바깥 모습, 그리고 이제 통제하는 모습, 이런 거 다 공개를 했는데 정말 크죠. 그래서 미국이 만들고 있는 발키리라든지 또 보잉이 만들고 있는 로열 윙맨 이런 것보다 훨씬 큰 그런 사이즈인데, 이게 그냥 자체 중량만 20톤. 이 자체 중량 20톤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주력 전투기들 무게를 제가 조사를 해봤죠. 그래서 F-16 우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아닙니까? 이거 자체 중량 8톤입니다. 그러니까 F-16의 2.5배 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 그리고 FA-18 슈퍼 호넷이죠. 그냥 호넷도 아니고 슈퍼 호넷 자중이 13.8톤입니다. 그리고 슈퍼 호넷에 연료 완충하고 그리고 무장 완전하고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 근데 이건 슈퍼 호넷보다 최대 이륙 중량 더 많다. 그래서 30톤 이상. 그런데 슈퍼 호넷이 뭐 무장을 아주 많이 장착하는 데 비해서 이건 무장은 한 2톤 가량 이렇게 되는데, 서방 세계로 치면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한 2발, 뭐 사실은 꽤 대단한 거죠. 거의 뭐 F-117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 무장을 한다라는 것이고, 공대공 전투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서방 세계의 발키리라든지 로얄 윙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컴팩트하게 소형화가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크냐? 그래서 또 이 그 다큐멘터리 보면 여기 에어덕트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종석이 아니고 무인기니까 여기가 사람 들어가는 조종석이 아니고 공기 흡입구입니다. 엔진이 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 공기 흡입구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는 이 흡입구가 S형 덕트예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팬이 안 보여요. 그 말은 전방 스텔스 성능도 아주 좋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 후방에 이 엔진 노즐이 너무나 눈에 띄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후방 스텔스 성능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지적은 또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서방 세계보다 훨씬 큰 이런 덩치를 가지고 과연 서방 세계의 발키리라든지 로열 윙맨이라든지 이런 거에게
더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비교를 당연히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발키리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지고 뒤뚱뒤뚱 날아가가지고 여기 뭐 자체 레이더 같은 건 없어요. 다 그냥 이 수요 57에서 데이터 링크를 해줘서 공격 명령 내려야 되고 뭐 그런데 그런 역할만 하기에는 이게 지금 너무 크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2톤이라는 무장 이게 완전히 강력하게 많은 무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덩치 큰 무인기를 만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우리는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부럽기는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거 말고 작은 거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공군이 무인 전투기 만들지 않습니까? 작은 거 만들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군용 제트기가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빌딩 숲을 통과하는 장면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그야말로 허구의 영역이었는데요. 호주가 군용 제트기, 그것도 거대한 C-17 수송기를 이용해 빌딩 숲을 휘젓는 미친 퍼포먼스를 선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 제정신으로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호주 공군이 지난 9월 말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C-17A 수송기를 이용한 도심지 빌딩 숲 고개 비행을 선보였으며 해당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호주 네티즌들이 크게 열광하고 있다고 호주 사진작가 마크 그리멘틀이 현지 시각 10월 5일 해당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브리즈번 최대 축제 중의 하나인 리버파이어 2021의 마지막 날인 9월 25일 실시되었는데요. 그리멘틀 작가는 호주 공군과 함께 홍보용 사진을 찍기 위해 브리즈번 중심부의 가장 높은 건물 중의 하나인 리파리안 프라자 54층 빌딩입니다. 여기 39층 발코니에 니콘 카메라를 들고 C-17A를 기다렸습니다. 호주 공군 제36 비행대 소속의 C-17 기체는 브리즈번 해안을 통해 접근했고 이글 스트리트의 좁은 도로 상공을 엄청난 속도로 관통했는데요. 고층 빌딩과 빌딩 사이 기체 날개 폭을 조금 넘는 이 좁은 틈에서 기체를 살짝 기울여 공간을 확보한 C-17 수송기는 9m에서 24m 사이의 초저공 비행을 하며 빌딩 숲을 아슬아슬하게 관통했습니다. 호주 공군은 이번 임무를 수행할 조종사는 해당 지형을 정확하게 묘사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많은 시간을 훈련했다라며 기체는 매우 넓은 강변 일대에서 날았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물에 거주하는 민간인이 위험에 빠지게 하지는 않았다 라면서 이번 퍼포먼스가 호주 공군 조종사들의 기량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종을 바꿔가며 거의 매년 이런 고개 비행을 하는 호주 공군은 이런 비행이 마치 9.11을 연상케 한다는 국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퍼포먼스를 중단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있는 도심지 한복판에서 과연 이게 제정신으로 벌이는 퍼포먼스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진이 좀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C-17 수송기 날개 폭이 얼마냐? 52m예요. 52m. 그런데 제가 이 스트리트를 검색을 해보니까 폭이 60m입니다. 이 빌딩과 저쪽 빌딩 사이가 60m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의 날개 폭은 52m다. 아니 그러면 양쪽 폭이 4m밖에 안 남는데 이거 뭐 주차를 해도 힘들 그런 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똑바로 날아가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날개를 기울여가지고 폭을 좁게 만들어서 관통을 하고 이런 지금 퍼포먼스를 선보여주고 그걸 또 이렇게 사진으로 사실은 좀 멋지게 남겼는데 이걸 보고 이제 호주 일반 국민들은 환호하는 것이죠. 와, 우리 공군 최고, 정말 잘한다. 비행, 이야, 실력 짱이야, 짱. 킹왕 짱. 뭐 이렇게 환호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비판 세력은 있죠. 아니 이러다가 부딪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아니 얘들 어마어마하게 시뮬레이션 많이 했어. 근데 시뮬레이션 많이 해도 이렇게 실제 비행하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 그냥 뭐 깃대 세워놓고 이 60m 사이에 깃대 세워놓고 그 사이로 쏙쏙 빠져나가는 거 이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니 그 우리 축구 대표 선수들 골대 만들어 놓고 프리킥 연습하면 백발백중으로 들어갈 수 있죠. 연습할 때 실전에서 그 잘 됩니까? 실전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여기도 혹시나 그런 불행이 발생하면 이건 대형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도 굳이 지역 축제 마지막을 성대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이런 이 퍼포먼스를 계속 하겠다. 참 희한하기도 한데 평소에는 예년에는
슈퍼원의 전투기 또는 그라울러 전자전기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걔들은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도로 넓이만큼 넓은 걸 가지고 와서 이 제트 비행기를 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 어쨌든 용기는 가상합니다. 우리 한국은 절대 사고 나면 안 되는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가 조금만 와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헬리콥터나 비행기 제대로 이륙하지 않고 뭐 그러는데 여기는 이야 이런 일을 하네요. 아무튼 뭐 이걸 뭐 잘했다라고 칭찬해야 될지 또 왜 이런 짓을 하냐라고 비난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아무튼 사진은 멋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